봉투 한 장으로 시작된 인생의 뒤집힘. 국세청 봉투를 받았던 그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냥 가족을 도운 것뿐인데 이렇게 된 걸까? 그날부터 저는 내 마음이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절감하게 됐죠. 그날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그 세 글자가 그토록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정태호 씨는 몰랐습니다. 봉투 안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는 증여세 2,9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6달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진단, 병원비 6천만 원을 통장에 입금한 그날, 자식 된 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 그 사랑이 세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과 헌신, 시작은 사랑이었다. 정태호 씨는 어머니의 치매 진단 소식을 죽는 것보다 더한 충격이라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나보다, 내 새 옷보다 내 학비를 먼저 챙기셨던 분이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그 사랑을 갚을 차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병원비 1억 원을 분담했고 그는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그건 국세청의 눈엔 사랑이 아니라 증여였습니다. 국세청은 감정을 묻지 않는다.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내 통장으로 받아줘. 요즘 힘들어. 그래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건 증여입니다. 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치료비예요. 차용증은 없지만 저희 사이에 그런 걸 쓰진 않잖아요.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차용증 없음, 이자 없음, 상환 계획 없음, 무조건 증여. 그제서야 정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전한 돈이 법의 눈엔 무조건 과세 대상이라는 걸요. 사람 사이에 감정이 있으면 문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금은 감정이 없는 세상입니다. 증여가 되는 순간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 돕는 거야 당연하지. 자식이 병원비 들인 걸 누가 뭐래요? 하지만 국세청은 그걸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보려 합니다. 부모 통장에 송금했나요? 왜 직접 병원에 납부하지 않았죠? 차용증은 있었나요? 없으면 그냥 무상증여입니다. 이자는 받으셨나요? 안 받았다면 무이자 증여입니다. 사랑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랑으로 준 돈은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고요? 가족 간 거래는 탈세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일수록 더 정직하게 남겨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증명으로. 정태호 씨는 말합니다. 엄마를 돕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현금보다 더 위험한 현금. 스미핑의 함정. 어차피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잖아요. 그냥 나눠서 주면 괜찮지 않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세금보다 더 무서운 오해의 시작이 됩니다. 사례. 이영우 어르신 78세. 손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영우 어르신은 아끼고 모은 퇴직금 일부 5천만 원을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시작인데 내가 뭐라도 도와야지.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이 돈 한 번에 주면 세금 걸리는 거 아냐? 그래서 현금을 하루에 999만 원씩 5번에 나눠 인출해 손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몇 달 뒤 날아온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 귀하는 반복적인 현금 인출 및 증여 의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냥 손주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결국 손자는 1,4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고 가족은 한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미핑이라 불리는 행위입니다. 하루 1,000만 원 이하로 나눠 반복 인출하거나 이체를 하면 국세청 시스템은 그 패턴을 의심 신호로 인식합니다. 중요한 사실, 2025년부터는 하루 500만 원 이상 인출만으로도 AI 추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현금이 더 안전하다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를 보며 문득 생각났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돈이 생기면 그냥 보냈죠. 도움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 김은정 씨 62세, 주부. 자녀 결혼을 앞두고 현금 4천만 원을 손에 들고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유요? 계좌로 보내면 기록이 남을까봐요. 그 선택은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출처 불분명한 현금 흐름, 통장 인출 기록 수취인 명확하지 않음, 반복 인출 이력. 결국 본인과 자녀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정태호 씨는 말합니다. 그땐 현금이 더 은밀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세무조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의 국세 시스템은 투명함을 신뢰합니다. 숨기려는 흔적은 의심을 부르고 투명한 기록은 오히려 보호막이 됩니다. 가족에게 돈을 주시겠다면 당당하게 계좌로, 이체 메모 남기고 필요시 차용증을 함께 쓰십시오. 무턱대고 현금으로 반복적으로 조각내서 송금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조용히 도와주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보다 정확히가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패한 사랑의 방식. 실제 실패 사례 3가지. 사랑이었어요. 정말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병든 부모님을 위한 돈, 결혼 앞둔 자식을 위한 정성, 생활이 어려운 형제를 위한 손길. 하지만 그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실패한 방식이 어떤 상처로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례 1. 병원비를 드렸을 뿐인데. 김선혜 씨 58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위해 6개월간 총 3천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제가 할게요. 형은 생계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차용증은 없었고 송금 메모는 비어 있었으며 이자는 물론 상환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통지서. 귀하는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75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고 어머니는 그 일로 더 이상 자식들 앞에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례 2. 자식 결혼자금 오해가 되다. 정우진 씨 63세. 딸의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2차례 송금했습니다. 각각 4천만 원씩.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계약일과 송금일이 너무 가까웠고 송금 메모는 없었으며 증여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 결과는 딸이 증여세 1,600만 원 부과. 사위는 왜 우리한테 그런 말 안 했냐고 불편한 기색. 딸과 사이가 멀어짐. 정 씨는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욕을 먹을 줄은 몰랐어요. 사례 3. 아무 조건 없이 형을 도왔는데. 박철민 씨 56세. 사업에 실패한 형을 도와주려 자신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없음, 구두 약속분,
매달 이자도 생략. 계좌이체만 흔적. 1년 뒤 형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해당 금액은 무상증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 혐의 통지를 받고 세금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아픈 건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나는 형을 도왔는데 형은 나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사랑으로 돈을 주었지만 서류로 남기지 않았고 결과는 모두 증여세, 오해, 관계의 단절. 정태호 씨는 말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겪은 일이 결코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세금이었고 불신이었고 상처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도와줬을 뿐인데. 가족인데 그걸 왜 증여라고 하나요? 그 질문들의 뒷면엔 무지에 대한 후회와 기록하지 않은 책임이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준비의 방식. 실제 성공 사례 3가지.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할까요? 사랑이 죄가 되고 선의가 의심받는 세상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실패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준비된 방식으로 지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류 한 장이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되는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가족과의 관계도 지키고 세금 문제도 피해간 3가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사례 1. 엄마의 방식은 공증이었다. 주인공 진미선 씨 62세. 대상. 아들의 창업 자금 1억 원. 진 씨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 주저없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냥 주지 않아요. 엄마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법무사를 통해 공증 진행, 매달 이자 35만 원 송금, 입금 메모까지 남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저장, 대출 기록과 자금 출처까지 파일로 정리. 결과 세무조사 무혐의, 증여세 없음. 아들과의 신뢰는 더 깊어짐.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공증하자고 했을 땐 솔직히 서운했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엄마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나도 더 책임감을 갖게 됐어요. 사례 2. 딸의 말, 엄마 직접 결제해 주세요. 주인공 오은희 씨 59세. 대상 미국 유학 중인 딸. 딸은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어쩔 수 없지만 등록금은 학교에 직접 보내줘요. 혹시 나중에 이상한 일 생기면 엄마가 곤란하잖아요. 그 말에 오 씨는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등록금, 기숙사비, 보험료 등은 모두 학교 계좌로 직접 결제. 생활비는 딸 통장에 보낼 때 유학 생활비 대여금으로 메모. 매달 300만 원씩 계좌 입금 기록 보관. 딸과의 대화 메시지도 스크린샷으로 저장. 결과 외환 송금 이력 추적 시 국세청 질에 있었지만 서류 제출 후 무사히 종료. 사랑하는 딸이지만 사랑은 서류로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 아이가 먼저 알려줬어요. 사례 3. 형제 간 공평함을 위해 정리한 한 남자. 주인공 조남수 씨 64세. 대상 세 자녀에게 각기 다른 지원 예정. 조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아이에게만 도와줬다가 형제 사이가 틀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 회의를 열어 앞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를 문서화했습니다. 첫째에게는 결혼자금 5천만 원, 대여계약서 작성,
둘째에게는 대학원 등록금, 학교에 직접 납부, 셋째에게는 향후 3년간 월 200만 원씩 생활비 지원, 생활비 대여 명시. 그리고 그는 형제 셋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평하려고 해. 그래서 이 문서가 우리 사이를 지켜줄 거야. 결과 세 자녀 모두 납득. 추후 세무조사에서도 각 자금 흐름 증명 완료. 가족 내 갈등 없음. 정태호 씨는 이 사례들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랑을 참 잘 아는 분들이네요.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니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차용증, 이자 입금, 이체 메모, 공증, 대화 캡처, 통장 내역 보관.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세금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게 만들어줍니다. 서류 한 장의 무게, 차용증, 이체 메모, 공증의 힘.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기억에 남으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중심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입니다. 정태호 씨는 말합니다. 차용증 한 장만 있었어도 2,900만 원은 세금이 아니었을 겁니다. 차용증,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 돈이 빌려준 돈임을 증명하는 핵심. 가족 간 거래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 세무조사 시 증여와 대여를 가르는 1차 증거. 필수 기재 항목. 작성일자. 차용인과 채권자의 성명, 서명. 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및 방식. 가족 간 대여라는 명시. 이체 메모. 작지만 결정적인 한 줄. 그냥 이체만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체할 때 메모란을 채우는 건 작지만 결정적인 방패가 됩니다. 예시, 치매 치료비 대여, 결혼준비금 일부 대출, 사업자금 일부 대여 2025년 7월. 이 메모 한 줄로 무상증여가 아닌 목적 있는 대여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증, 가장 확실한 법적 방어 수단. 차용증이 있었다 해도 분쟁이 발생하거나 국세청이 강하게 의심할 경우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되는 것이 바로 공증입니다.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공증 시 장점. 위조 우려 없음.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식 인증. 세무서와 법원에서 신뢰도 최상. 비용은 5만 원 내외로 부담 적음. 사례. 박수진 씨 60세. 딸의 신혼집 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하며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상환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증여세로 내야 한다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녀는 지금도 매년 일정 금액을 딸에게 받으며 상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과 세무조사 시 서류 제출만으로 무혐의 판정. 정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따뜻함이지만 그 따뜻함을 지키는 건 결국 서류더라고요. 준비된 사랑을 위한 3가지. 첫 번째, 차용증 사랑이 오해되지 않도록. 두 번째, 이체 메모 무심한 한 줄이 가족을 지킨다. 세 번째, 공증 가족 사이일수록 더 명확하게. 그때 공증 하나만 했어도 우리 형제는 지금도 서로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말 한마디보다 문서 하나가 사람 사이를 더 지켜준다는 걸 그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에만 기대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투명해야 하고 가족이기에 더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고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형제, 갈등, 그리고 상속, 기록 없는 사랑의 끝. 형만 효도했는데 왜 나눌 땐 똑같이 나눠야 하죠? 그 한마디는 20년간 형제의 우애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사례, 윤재훈 씨 61세. 그는 어머니의 치매 진단 이후 3년간 병원비와 요양비를 전담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총 7,200만 원.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 분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는 형제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낸 요양비 일부라도 감안해서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그거 형 마음으로 한 거 아니야?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윤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서류 한 장 없었던 그의 헌신은 그날 무시됐습니다. 형제간 분쟁, 왜 일어나는가? 핵심 원인, 기록이 없다. 아무도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함. 사전 합의가 없다. 말로만 나눈 책임 분담은 기억에서 사라짐. 사후 정산 기준이 없다. 상속 비율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 부재. 사례, 김민정 씨 57세. 그녀는 혼자 지방에 사는 어머니를 8년간 돌봤습니다. 매일 장을 봐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죠. 하지만 상속 문제 앞에서 형제들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야. 그냥 같이 딸 노릇한 거지. 그녀는 그날 이후 모든 가족 모임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기억은 사람마다 달랐고 그 기억은 결국 저를 지우더라고요. 갈등을 막는 단 하나의 방법, 기록. 요양비 지출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가족회의 메모, 간병일지, 가족 간 합의서. 이 모든 것이 훗날 정당한 기여로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사례, 박정환 씨 64세. 그는 부모님 요양비를 부담하면서 매달 엑셀로 정산표를 만들었습니다. 형제들과 병원비 분담 내역 공유, 지출 영수증 모두 사진 보관, 가족 단체방에 매달 정산 상황 전달. 결과는 부모님 사망 후 상속 협의가 단 2시간 만에 마무리됨. 형제 간 오해 없음. 감사 인사와 함께 상속 비율 일부 인정. 나는 싸우지 않기 위해 기록했어요. 가족을 위해 계산했죠. 가족이라 더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그런 걸 뭘 따지냐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계산하지 않아 생기는 오해가, 기록하지 않아 무너지는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태호 씨는 말합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 남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종이 위에 남겨야 더 오래, 더 공평하게 기억됩니다.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그냥 조용히 계좌로 보냈던 3천만 원이 이렇게 내 노후를 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지켜야 하고 마음은 증명해야 한다는 걸요. 가족이기에 말 한마디로도 통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증명하라 말합니다. 어머니께 드린 돈이 세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정태호 씨가 처음 받은 2,900만 원의 고지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을 주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줄 때 기록과 증거를 함께 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차용증, 이체 메모, 공증, 대화 캡처, 정산표, 합의서, 그 모든 것들이 가족 사이를 더 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태호 씨는 이제 가족에게 돈을 건넬 때 말 대신 문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은 준비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돈을 줄 땐 명확하게 목적을 남기세요. 치료비 대여,
결혼자금 대출, 생활비 보조. 두 번째, 서류를 남기세요. 차용증, 공증, 메시지 보관. 가족이라도 적을 건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눔은 투명하게 하세요. 형제 간 공유, 증빙자료 마련. 내가 뭘 했는지 남도 알아야 인정받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현실은 증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한다고 건넨 돈이 불신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말 대신 기록을 남기는 것.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지키는 슬기로운 방법,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